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이가현, 31살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유난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30이 막 되었을 무렵이었고 두 번째 겨울을 함께 맞이하던 해 저는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에 겪었던 일이 제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그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남아 있어서입니다. 처음엔 저조차 그 일이 현실이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의 전모를 차근히 알게 되면서 저는 무엇을 피했는지 그리고 무엇에서 벗어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에게는 황당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겪은 그대로를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경고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였던 형준 씨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 반, 긴장 반, 예비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을 여러 벌 챙기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그의 입에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처음으로 그의 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양평이었어요. 자연 속에 자리한 단독주택으로 서울과는 공기 밀도보다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시 소음과 먼지가 사라진 그곳에서 저는 조용하고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작은 장독대 옆에 앉아있던 노파 한 분이 저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형준 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기에 저렇게 대놓고 사람을 노려볼 듯이 쳐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허름한 고무신, 손에는 무명천으로 감싼 작은 막대기를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동네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아주 날카롭게 저와 형준 씨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었죠. 형준 씨, 혹시 저 할머니를 알아? 아니, 동네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사실 나도 잘 몰라. 우리가 가까워지자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내 말 들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여기 아가씨 말고 누가 있어? 왜 큰일 난다고 하세요? 아무튼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아요. 죽고 싶어 환장했으면 들어가고. 그 말에 남자친구는 형준 씨가 내게 그랬습니다. 그냥 모른 척해. 치매가 있는 할머니 같아.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여. 대꾸도 해주지 마. 그제서야 저도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좀 있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네 할머니, 알았어요.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해줬었죠. 그런 후 예비 시댁으로 발길을 돌려서 막 시댁 문 앞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큰 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내 말 안 들려?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귓구멍이 막혔어? 라고 하시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남자친구인 형준 씨가 그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댁이 어디예요? 혹시 집을 잃으셨어요? 이러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 쉬세요. 라고 했더니 또 그랬어요. 나 걱정은 하지 말고 니들 목숨이나 걱정해. 갈수록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까 형준 씨와 나는 그냥 무시하고 시댁문을 열고 막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형준 씨한테 그랬어요. 너도 마찬가지요. 저 아가씨랑 저 집에 들어가면 너한테도 안 좋아. 할머니,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형준 씨가 그냥 냅두고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예비시댁 문지방을 넘고 들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해가며 그랬습니다. 저것들이 미친 거 아니여? 저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심장을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당황한 듯 신경 쓰지 마. 동네에 좀 정신 이상한 분이라 그래. 라며 저를 다그쳤고 결국 우리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대문 열고 들어서자 그제서야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처음 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본 순간부터 썩 내키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저를 웃으시면서 반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속마음은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딱 할 말만 하시고는 더 이상 제게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저 제가 멀때같이 멀끔멀끔 있곤 해서 심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무척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준 씨 어머니는 제게 궁금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준 씨 어머니가 차려주신 이른 저녁을 먹은 후에 주방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 형준 씨 어머니를 뒤로 하고 갑자기 아까 문 앞 맞은편에서 지키고 앉아있던 그 이상한 할머니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심코 2층이 무척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에 거실 화장실이 있어서 잠시 들려서 화장 좀 고치고 나오다가 2층 계단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올라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2층의 자그마한 거실과 마주하고 있는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가구나 소품도 하나도 없이 빈방인 채로 있었는데 왠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빈방으로 냅둔 터라서 방이 서늘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문 쪽 벽에 위치한 한 젊은 남녀의 사진이 덩그러니 걸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주 앳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왠지 두 사람의 애틋한 감정이 내게로 전해져 오는 듯한 느낌이 들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스며들더라고요. 저들은 사진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누굴까? 저분들은? 이라고 생각할 무렵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도깨비처럼 짠 하고 나타났어요. 굉장히 엄격한 표정으로 말이죠. 방에 들어서면서 나와 마주치던 그 섬뜩한 형준 씨 어머니의 눈초리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만큼 무섭더라고요. 아, 어머니.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올라왔죠? 네? 그냥 궁금해서 올라왔어요. 진아 씨, 여기 이 방엔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참 알쏭달쏭한 말씀에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더니 그러더군요. 이 방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게 놀란 나는 순간 당황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집 구경 좀 하고 싶어서요. 여기 이 방은 항상 잠겨져 있었어요.
내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문이 열리던데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이 방은 나만 열 수가 있는데 이상하네. 분명히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방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그건 내가 잠궈놨기 때문이에요. 형준 씨 어머니가 하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어이가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문을 잠그셨어요? 흠칫 놀란 듯 입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나는 화제 전환을 위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걸린 사진은 누구예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과일과 디저트를 먹자며 아래층으로 저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형준 씨의 어머니 표정이 분명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야 영문을 모르니까 왜 저 2층 문을 열면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방 하나 열어봤다고 저렇게 무서운 표정을 할 것까지야 있나 싶었어요. 형준 씨는 형준 씨 아버지와 함께 바깥 정원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형준 씨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과일과 디저트 과자를 들고 바깥 마당으로 가면서 형준 씨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집 앞에 웬 할머니가 있던데 알고 계세요? 그 무당 할머니? 그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지금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무당은 하지 않는 것 같던데 한 번씩 실성한 사람처럼 그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랑 형준 씨한테 이상한 말을 했나 봐요. 무슨 말인데? 그게요. 여기 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마도 정신 이상인 할머니라서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잤는데 왜 그런지 치매라던 그 무당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좀채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나는 혼자 조용히 집 근처를 나섰습니다. 그 높아 동네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불렀던 그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골목 장독대 옆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찼고 나뭇가지들은 삐걱거렸지만 그 할머니는 마치 어제와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쩌자고 그래. 저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불구덩이 나방 같구만. 할머니, 제가 왜 저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집 며느리가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게 어때서요? 내 말을 들으면 아가씨는 살 것이고 안 들으면 죽어. 아가씨만 죽으면 괜찮게? 저 집 아들도 죽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도망가. 되도록이면 빨리 가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셔서 더 캐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제가 알아야 할머니 말씀대로 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알아. 저 집 2층에서 죽은 저 집 며느리 오논이 아직도 거기를 못 떠나고 있어. 네? 며느리 오논이라고요? 그려. 저 집 아들이 둘이었어. 그럴 리가요. 형준 씨한테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할머니,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저 집 아들과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형이 있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형준 씨한테 형이 있으면 제가 왜 한 번도 못 봤을까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죽었으니까 없지. 네? 죽었어요? 어떡해요? 내가 아가씨가 불쌍해서 가르쳐준 것인데 저 집 큰아들이 일찌감치 사고를 쳐갖고 어린 아가씨를 임신을 시켜갖고 데리고 왔어. 저기 저 보이지? 2층 말이요. 거기서 살았는데 어메어메 저 집 시험식 구박이 말이 아니었어. 몸을 잘못 굴려서 임신해서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얼마나 구박했나 봐.
그 어린애가 무슨 죄요? 그 큰아들 놈이 나쁘제. 막말로 임신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 큰아들이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에 저 집 큰며느리가 저 2층에 들어와 살았는디 말도 마. 저 집 시험씨가 독살스러워도 얼마나 독살스러웠던지 뱃속에 있던 애기가 달수도 타찼는데 유산이 되었지 뭐여. 또 칠칠 맞지 못하게 유산을 했다고 또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 그래서 저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글쎄 저 집 큰아들이 또 끌고 와서 다시는 도망 못 가게 가둬둔 거야. 엄마, 나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수연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딴 데로 도망을 못 가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아셨어요? 라고 했는디. 라고 말을 하다가 한숨을 푹 내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는데요? 얼른 말씀해보세요. 저 집 시험씨가 얼마나 큰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으면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고 말았겠어. 그래서 원통에서 저 2층 집을 못 혼나고 있어. 참 불쌍해. 처음엔 너무 황당한 얘기라 믿을 수 없었어요. 참 잘도 꾸며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싹했지만 생생하게 들려주는 형준 씨의 형수 얘기에 저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얘기도 아니고 형준 씨의 가족에 관한 거라서 그냥 흘려듣기도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신 나간 무당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지금 하신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어디서 듣기? 저기 저 2층에 있는 저 집 며느리가 아직 안 떠나고 있다니까. 나한테 아가씨가 이 집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해달래. 자기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치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영 찝찝하기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거나 정신 이상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해괴한 얘기를 사실처럼 말하다니 웃기더라고요. 그 큰 며느리가 나한테 그랬어. 둘째 며느리가 이 집 문턱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자기처럼 죽거나 결국엔 자기 남편처럼 죽을 거라고 했어. 아무리 실상한 노인네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을 듣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럼 첫째 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군대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 휴가를 나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날 밤에 술을 찐딱 마셔야 됐는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을 마셨겠어. 그니까 죽을 팔자라 그런 거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지척이는 집을 놔두고 저 동네 저수지까지 왜 갔겠어. 그러자 저는 무서워서 어들어들 떨면서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무서우면 내 말 들어. 오죽하면 저 집에서 안 떠나고 이렇게 일러주겠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할머니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아가씨가 죽어봤어? 네? 저요? 아니요.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2층 집에 그 오눈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응,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영험한 무당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가씨한테는 복이요. 저 집 큰며느리가 자기처럼 또 당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 무당 할머니 말씀을 듣자 하니 오싹오싹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럴 리가 없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겠어? 라고 하면서도 자꾸 그 무당 할머니 말이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무당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고요. 그때까지는 그 무당 할머니가 한 말은 그저 정신이 약간 나간 노인의 말이겠거니 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예비시대 그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안 계셨어요. 형준 씨와 예비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함께 야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2층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예비 시어머니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또 뭔가 이끌리듯이 가게 되었었죠. 조그만 방 한 칸과 욕실과 좁디 좁은 거실 공간에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이 단촐했어요. 오로지 2층 방문벽에 걸려있던 형준 씨의 형과 형수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2층 방문을 열려는 순간 또다시 나타난 시어머니 때문에 기절 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깜짝 놀란 제가 저도 모르게 에구머니나 라고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네, 어머니 궁금해서 다시 올라와 봤어요. 싸늘하고 표독스러운 눈빛이 순간 저를 간담 서늘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안 쓰는 방이다. 내려가자. 네, 그런데 어머니 아까 벽에 걸려있던 사진 속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자 멈칫하시더니 그랬어요. 너는 알 것 없다. 상당히 단호하고 차가운 말투였어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지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것 마냥 순간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시다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형준 씨를 몰래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형준 씨한테 형이 있었어? 그러자 기절 초풍하듯이 놀라더라고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무당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맞아? 진짜야? 그런데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우리 집에선 형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불문율이야. 그래? 왜 그러는데? 자기는 알 것 없어. 나도 알면 안 돼? 그리고 2층 방에 있던 사진은 누구야? 거기도 갔었어? 궁금해서 집 구경 좀 할 겸 해서 갔었는데 어머니가 엄청 싫어하신 것 같았어. 다시는 거기는 가지 마. 엄마가 싫어해. 거기에 벽에 걸려있던 사진은 누구야? 형하고 형수야. 우리 집에 왔을 때 결혼식도 못하고 기념으로 사진만 찍어서 걸어놓고 살았어. 그럼 그 말이 진짜였단 말이야? 무슨 말? 형준 씨 형수가 어머니 구박을 못 이겨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었다는 것 말이야. 누가 그랬어? 엄마가 말해줄 리는 없고. 아까 말했잖아. 그 무당 할머니가 그랬다니까. 그 얘기는 진짜였어? 글쎄, 형수가 죽은 건 맞는데 수면제 과다복용이 아니라 심장 쇼크사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건 맞아? 형도 죽었어. 죽은 건 맞아? 형도 죽었어? 형도 사고로 죽었어. 그 무당 할머니 말로는 술에 취해서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던데. 그랬어. 세상에, 그 무당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지? 우리 형과 형수 얘기는 엄마랑 아버지 말고는 모르는 일일 텐데. 이상하네. 형준 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형준 씨. 2층에 아직도 형준 씨 형수가 있대. 원통에서 떠나지 못하고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 그 무당 할머니한테 말해줬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너는 그 말이 믿기니? 나도 안 믿었는데 그 무당 할머니의 말이 다 맞잖아. 그럼 형수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했대? 시어머니 구박을 못 이겨서 유산도 하게 되었고 그 우울증이 겹친 데다가 그렇게 됐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 무당 할머니가 나한테 도망치래. 2층에 자기 형수가 그래야 한다고 일러줬대. 난 무서워. 그 말을 들은 형준 씨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형수가 우리 엄마의 구박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러실 분이야? 그냥 헛소리야. 어떻게 그 무당 할머니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어? 이상하잖아. 어머니가 말해준 것도 아닐 테고.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뭘 물어보라고 하는 거야? 형준 씨 형과 형수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야. 글쎄, 난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 절대로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게 형과 형수 얘기야. 그래서 제가 형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기분이 나빠. 그 무당 할머니가 지금 당장에 이 집에서 도망치라고 난리였어.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해진다고 했어.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렇다니까. 그러자 한참을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생각에 잠기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엄마랑 얘기 좀 하다 올게. 넌 여기서 기다려. 응, 알았어.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며 형준씨가 뭐하나 하고 지켜봤습니다. 형준씨가 커피잔을 들었다 형준씨 어머니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형과 형수 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형준씨 어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을 금방 쏟을 뻔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형수를 힘들게 했어요? 그 말에 바로 화를 내시더니 그랬습니다. 그 말이 웬 말이냐? 내가 네 형과 형수 얘기를 꺼내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 묻냐? 그때 엄마가 형수를 엄청 미워한 건 사실이잖아요. 형수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은 거예요? 미쳤냐? 아니다, 심장마비였어. 그런데 엄마가 왜 그 말에 그렇게 벌벌 떠세요? 그러자 버럭 화를 내시며 그랬습니다.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 집 앞에 맨날 나와서 이 집만 쳐다보는 그 무당 할머니를 아시죠? 그게 어땠다는 거냐? 지금 형수의 영혼이 여기서 못 떠나고 있대요. 형수가 엄마한테 억울하게 고박을 많이 당했다고요. 그 말에 형준씨 어머니는 완전히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헐크처럼 형준씨에게 달려들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아글아글 써댔어요. 완전 반전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도저히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쓰인 사람 마냥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 소란에 형준씨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형준씨 어머니를 달래기 바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치 짐승이 포효하듯이 커피잔은 물론이고 주방에 있던 칼이며 접시며 보이는 대로 다 집어서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처음 본 형준씨는 충격을 먹고 말았습니다. 형준씨가 형준씨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시한폭탄이 된 것처럼 한꺼번에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 어쩔래? 내가 죽였다. 어쩔 거야? 그것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쳤는데 내가 가만히 뒀겠냐?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 알 수도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볼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죽였다. 나한테 복수를 한 거야. 고년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형준씨 어머니는 밤까지 내내 미쳐 날뛰다가 겨우 채플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형준씨 아버지가 말리려다가 형준씨 어머니가 아무거나 집어서 던져버린 물건 때문에 다치기까지 했어요. 그 난리를 지켜보며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형준씨 어머니가 쓰러져서 조금 잠잠해지자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가서 짐부터 쌌습니다. 이건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한달음에 도망을 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형준씨와 형준씨 아버지가 앰뷸런스를 부르고 병원으로 형준씨 어머니를 이송을 돕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는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그게 사실이었다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무당 할머니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한참 차를 얻어 타고 도망치고 있는데 형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어디야? 형준씨. 나 무서워서 거기에 문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래? 잘했어. 어머니는 좀 어떠셔? 아버지가 그러는데 형하고 형수가 그렇게 된 이후로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대. 그런데 내가 괜한 말을 꺼내서 그때 그 아픈 기억을 건든 거야. 아마도 정신병으로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아. 그래? 어머니랑 아버지 잘 돌보다 올라와. 그래, 내가 다시 연락할게. 아니, 그러지 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무당 할머니가 그랬어. 우리 둘이 만나면 둘 다 죽는다고. 난 그러긴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이렇게 헤어지자. 라는 말을 끝으로 형준씨의 연락을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만나나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그 결정에는 후회가 없네요. 믿기도 어렵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냐고 하실 거예요. 글쎄요, 저도 정말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 모두가 사실인 것을 어떡합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결혼할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은 잘한 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